저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아지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자다라고 저를 설명하게 되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사회학은 뭘 하는 학문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사회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회학이 어떤 학문인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 순수한 궁금증에서 사회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을 텐데, 그런 질문을 접하는 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과연 사회학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회학은 과연 무엇일까? 사회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회학이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학이 추구하는 것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단 하나의 문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리는 매우 단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장 단순 명료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학이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에 저는 제가 한번 도전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회학이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하는 것,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회학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학은 현재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즉 리얼리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꼴로 이 사회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일종의 과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객관적 상태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회학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사회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질문은 사회학이 반드시 답을 내려야 하는 또 다른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은 한편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즉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객관적인 모습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뭔가 불만을 느낀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인간은 어떻게 달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걸 사회학에서는 윤리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이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하는 것, 즉 과학적 성격과 윤리적 성격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은,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You are not alone이라고 하는 문장을 보시자마자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을 내려야 할지 정말 힘들었고 고민하던 끝에 우연히 노래를 듣게 됐는데 마이클 잭슨의 바로 You are not alone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You are not alone만큼이나 사회학이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하는 것, 과학적 추구와 윤리적 추구를 동시에 다 설명시킬 수 있는 건 이 문장 이외에 또 어떤 문장이 있겠는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You are not alone입니다. You are not alone은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의학 전문가들이나 사용했던 단어입니다만 이제는 거의 저널리즘 용어이자 우리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죠. 바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매우 의학적 용어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누구나 거의 다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한 명이 감염되었을 때 몇 명의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가라는 걸 그렇게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한 거죠.
저는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제가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유한학 언론이라고 하는 매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구를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마치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매우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지구의 어느 때 어느 순간 돌연 나타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 지구의 생태계를 정복해서 지구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피라미드의 머리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한번 벗어나서 우리는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가 45억 년 동안 존재하는 동안 우리 인간은 과연 몇 년 동안 지구에 살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다른 생명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파충류는 3억 1천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하고 포유류는 2억 2천만 년 전에 그리고 영장류는 6,600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생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고 하는 미중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비엔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 모형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을 2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지구의 역사 45억 년과 비교를 해보면 현생 인류의 역사 정말 짧죠. 그런데 바로 이 지구의 역사와 현생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에겐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찌하여 지구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짧다고 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지닌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하다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지배하는 종으로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론 역사로 기록된 것, 즉 문자로 기록된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이외로 문자로 기록하기 전에도 그 이전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살았던 흔적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원시 동굴 속에 남아있는 우리가 케이브 아트라고 부르는 동굴 벽화들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이 동굴 벽화가 발견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잘 알려진 동굴 벽화가 발견된 지역만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 스페인 북부 지역에 있는 알타미라 그리고 라스코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알타미라나 라스코보다 더 늦게 나중에 발견됐습니다만 라스코나 알타미라에서 보여주는 동굴 벽화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만큼 오래전부터 인간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쇼베라고 불리는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들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실 때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쇼베입니다. 이 동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죠.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이 동굴을 쇼베의 동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벽화가 바로 수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그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벽화를 보자마시자 이것이 곰이라는 걸 알아채실 겁니다. 곰입니다. 매우 단순한 선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묘사할 때 매우 복잡하게 대상을 묘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대상을 묘사할 때 묘사하려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들만을 포착해서 아주 간단한 선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표현하는 것도 인간의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추상적 능력이죠. 여기 그려진 동굴 벽화는 곰을 복잡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단순한 선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순간 이것이 곰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어떤 호모사피엔스도 곰을 추상화할 수 있는, 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대상을 파악할 때 구체성을 가지고 파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상을 추상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려진 곰을 보고 이것이 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핸드프린팅입니다. 손바닥 흔적을 동굴 벽에 남겼습니다. 과연 누가 남겼을까요? 왜 남겼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 흔적입니다. 코뿔소를 그린 그림을 또 우리는 이 동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으로 그렸습니다만 코뿔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 코뿔소를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코뿔소에게만 있는 미묘한 특징들을 아주 단순한 선으로 너무 잘 표현해서 보자마자 이것이 코뿔소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말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마치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말들을 겹쳐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동일한 대상을 겹쳐서 그렸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 즉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가 겹쳐 그리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만 년 전의 호모사피엔스가 매우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논리적이다 내지는 이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성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겹쳐 그렸을 때 그 겹쳐 그린 그림이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성적인 존재였었습니다. 찰스 나이트라는 화가가 동굴 벽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좁의 동굴 안에 있는 그림이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원전 수만 년 전에도 매우 재능이 뛰어난 그 어떤 한 명의 천재가 있었고 매우 재능이 뛰어난 한 명의 천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린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찰스 나이트가 어떻게 동굴 벽화가 그려졌을까?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이런 추론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명이 맘모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굴은 어둡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한 명의 개인이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홀로 존재했다라고 하면 과연 동굴 벽화를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광경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그림을 그리는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맘모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맘모스를 그리는 사람을 위해서 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뭘 보여주느냐? 이미 수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은 You are not alone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15,000년 전에 인간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 인간의 뼈에서 특이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의 엉덩이 뼈가 부러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추정을 해보니 이 사람은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그래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나서 한참 후에 죽었다라는 걸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부러진 엉덩이뼈가 다시 붙어서 인간이 다시 직립을 하기 위해선 꽤나 오랜 기간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기원전 15,000년 전에 사람이 엉덩이뼈가 부러졌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사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 사람이 엉덩이뼈가 다시 붙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달 동안 누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역시 홀로 있지 않았다란 뜻입니다. 그 사람 역시 You are not alone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뒤늦게 이 지구상에 출현했지만 이렇게 뒤늦게 지구상에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가장 먹이사슬의 피라미드, 우리가 물리적 힘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남고 문명을 이루고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상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는 힘, 그건 바로 다름 아니라 You are not alone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